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시간으로 공간 도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도형은 앞에서 배웠던 이 평면 도형을 한 차원 더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나오는 점, 선 이런 요소에다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는 주로 면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평면 도형에서 나왔던 개념을 한 차원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평면에서 이 하나의 직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그죠? 그 평면상에서 두 점이 있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유일하게 딱 하나를 그릴 수 있죠. 따라서 두 점이 주어지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공간에서 이 평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질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를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평행하지 않는 어떤 세 점이 있다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런 평면은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형한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다면 뭐 이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직선과 그 위치 위에 있지 않는 점, 어, 이거를 포함하는 어떤 평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평행한 두 직선을 만나더라도 이 평면의 하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어떤 세 점이 평면을 결정한다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평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점이나 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공간에서 뭐 직선과 평면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느냐 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물론 이 평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한 평면 위에서 직선이 가지는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라면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평행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만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상태가 생길 텐데 그게 바로 꼬인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이 꼬인 위치는 사실은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로 비스듬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을 바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으로 직선과 평면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직선이 있는 경우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평행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이 세 가지로 구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평행한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를 쭉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얘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졌다면 첫 번째 케이스처럼 만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이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교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공간에서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의 평면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꼬인 위치에 있다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거는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부분, 이 선을 이렇게 하나의 평면, 같은 평면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쭉 해서 같은 평면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 위에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공간에서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이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실제로 이 뭐 평면에서도 그랬지만 공간에서도 이 수직이라는 관계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직이라는 걸로부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형에 관한 성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 평면상에 어떤 선을 그리면 이 직선과는 이런 수직이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직선 뭐 K가 이 평면 알파와 이 수직이다라고 이 각도가 수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수직이라고 해서 수직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직선과 수직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두 개의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라면 우리는 이 L이 이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따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직선과 평면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는 뭐 한 직선과 이 수직 어떤 두 개의 직선 수직으로 만난다면 이걸 수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선의 발이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도 우리는 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바로 삼수선의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수직으로 만나는 거 한번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도 성립해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죠. 그죠? 자, 공간에서 우리 삼수선, 이 수선과 관련 세 개의 수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평면 알파에 이렇게 수선을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 수선의 발, 이 O, 수선의 발 O에서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에 이렇게 다시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처럼 P에서 이 L과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 H까지도 바로 이 수선이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면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성립하게 되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성립하면 하나도 이제 수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이게 수선이고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역시 OH와 L도 수선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이 PO가 수직이라면 결과적으로 PO와 이 평면 알파가 수직이라는 조건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세 개의 수선이 만나는 특별한 이 성질도 조금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삼수선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평면에서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도형, 이걸 우리 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공간에서는 두 개의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두 평면이 만나서 이렇게 각을 만들 때 우리는 이걸 이면각 이렇게 부르고요. 그 만나는 선을 이 교선이 되겠죠. 이 만나는 교선을 바로 이면각의 변 이렇게 부르고 이 면을 이면각의 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각의 크기처럼 자, 크기는 바로 수직으로 만난 이 교선과 이면각의 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느 곳에서 측정을 하든지 일정한 이면각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옆에서 봤을 때 이 이루는 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수직으로 단면을 구했을 때 그 단면의 각의 크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제로 공간 도형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정사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사형은 평면에 똑바로 비친 어떤 그림자, 이 똑바로 비친 그림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평면 알파에 이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비치고 있을 때 한 점이 P'에 간다면 이게 바로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선도 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얘도 정사형이 되는 거고 이 면의 경우에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 도형의 경우에도 면에 이 그림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만드는
이 방법을 바로 사형 또는 정사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이 정사형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의 문제인데요. 자, 선분의 경우에 정사형의 길이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실제로는 요 경우죠,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 x도에 대해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바로 이 코사인 x도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사인 x도가 바로 선분 AB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형태로부터 얘를 넘겨서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넓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약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사형의 넓이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우리 책을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